독일을 꺾은 우리 대표팀에는 전북 선수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첫 골을 넣은 김영권은 전주 출신이고 이재성, 이용은 전북 현대 소속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9월에 설립되고 개발청은 연말에 군산으로 옮겨옵니다. 군산에는 두 기관의 직원 500여 명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민선 7기 당선자의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마이산 케이블카에 대한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자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1위 독일을 꺾으며 1%의 희망을 현실로 바꾼 대표팀 경기 보느라 밤잠 설치셨을 텐데요. 네, 철벽 수비에 결승골까지 선물한 김영권 선수를 비롯해 이재성, 이용 등 승리의 주역들 모두 전북 선수들이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집니다. 자, 낮게 올렸습니다. 핸들이 자, 다시 혼자서 전주 출신 김영권이 천금 같은 결승골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꺾는 역대급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외친 축구 팬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했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골을 넣어서 진짜 그때 제일 짜릿했고요. 역시 축구도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일 짜릿했어요. 제일 좋았어요. 좀 2002년 때 그 한일 월드컵에 좀 짜릿함을 느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권은 인터뷰 중 말실수로 대회 직전까지 팬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지만 투지 넘치는 수비로 조별 예선 내내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학창 시절을 전주에서 보낸 김영권은 전주대 시절에도 최고의 수비 재능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수비의 주축은 되지만 대학에 있을 때도 공격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 침착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전북 현대 소속인 이재성과 이용도 출중한 실력과 부지런한 경기 운영으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재성은 팀 내 최다인 12km를 뛰며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했고 이용은 적극적인 수비로 상대 공격을 끊어내면서 결승골에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한 같은 팀 김민재도 동료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이제 월드컵을 못 갔지만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들과 같이 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되게 설레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전북 출신 선수들이 월드컵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되면서 향후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뜨거운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에도 한국이 강팀에 승리한 데는 K리그들의 선전이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K리그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차군단 독일을 무너뜨린 원동력은 다름 아닌 K리그의 힘이었습니다. 외국 축구 전문 사이트의 베스트 11에 뽑힌 한국 선수 5명 가운데 K리거는 조현우와 이용, 윤영선 등 3명이나 됩니다. 독일전에서 선발과 교체를 통해 8명이 투입되면서 투지 있고 민첩한 한국 축구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든 거를 간절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K리그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축구 굴기를 내세워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이나 이니에스타 같은 스타 선수를 영입한 일본에 비해 K리그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갈수록 투자가 줄고 실력이 약화되다 보니 팀들이 각축을 벌이던 2010년 초반과 달리 중반 이후에는 사실상 전북의 동무대였습니다. 리그 자체가 죽어 있다. 아니면 축소되고 있다. 4-5팀이 이렇게 선두권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지금 시스템이 아니니까. K리그 침체는 결국 유소년 등 축구 저변 축소로 이어져 한국 축구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리그가 활성화돼야만이 국가대표팀이 강해지고 또 좋은 선수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한국 축구가 다시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독일전의 희망이 4년 뒤 꺼지지 않도록 K리그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새만금 개발청이 올해 말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합니다. 위기를 맞은 군산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옛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던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 홍보 전시관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이곳을 오는 12월부터 임시 청사로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모든 조직이 새만금 현장으로 옮겨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청뿐 아니라 오는 9월 설립되는 새만금 개발공사도 함께 임시청사에 입주합니다. 국제협력용지에 공공기관은 무용지 쪽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청사를 새로 지어서 새만금 개발청은 개청 이후 줄곧 새만금 현장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 위원회에서 연내 이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현지에 상주하면서 새만금 개발공사와 함께 일함으로써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전 인원은 새만금 개발청 130여 명에 개발공사도 장기적으로 최대 3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침체에 빠진 군산 경제에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2020년 매립이 시작되는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에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 당분간 군산 임시청사에 머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민선 7기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진안군입니다. 이항로 군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이산 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한다는 입장이지만 기관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이번 진안군수 선거는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케이블카를 추진한 이 군수는 선거 내내 반대 측을 대변한 다른 후보들과 설전을 벌이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동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현장 가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고 주시는 말씀인데 네. 마이산 케이블카는 암수 마이봉을 서쪽으로 감싸며 내려다볼 수 있도록 1.6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년 전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군수 재임 기간 재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계획 심의를 보류했고 새만금 환경청은 지난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 군수는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청에서 부동의 결정 내린 문안들을 보면 모호합니다. 아까 얘기대로 훼손할 수가 있다, 뭐 우려가 된다, 보호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이 가지고 부동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환경청은 부동의는 불가역적인 결정이라며 진안군이 사업을 강행하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어 행정 분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를 통해 70%의 국민이 지지했다며 법적 다툼도 감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부동의를 결정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충돌합니다. 이 군수는 190억 원의 사업비도 군 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관뿐 아니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지난 한 3년여 굉장히 법으로 안 될 일에 행정력과 군 재정을 쏟은 것처럼 이후로도 행정력이나 군 재정 이런 것들을 낭비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이제 각종 분쟁이 불가피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민선 7기 진안군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5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54살 A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여 목사에게 봉침을 맞았다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댓글을 작성한 혐의입니다. 선거 기간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선거운동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36살 A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도내 대학교 4곳에 김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당시 경쟁자인 이현웅 평화당 후보의 인척이거나 선거 캠프 관계자였습니다. 오래된 전주역이 새롭게 바뀌는 데다 역 주변 환경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LH가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밝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선상 역사로 단장을 시작하는 전주역. 40여 년간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던 전주역 주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주역에 이어 LH가 역 뒤쪽 100만 제곱미터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7,800세대가 들어서는데 반은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주택이고 20%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특별법에 따른 겁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동부권 개발과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미 에코시티와 만성, 효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이은 추가 개발이어서 도심 공동화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를 수용할 주민들과의 합의도 관건입니다.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 이제 그 얘기지요 뭐. 이 서민들 넘 땅만 붙여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는. LH는 올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3년 뒤인 2021년에 착공할 계획인 가운데 달라질 전주역 주변 모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개막 100일을 앞두고 김제시가 벽골제에서 개막식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축제 제전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김제 지역 쌀과 누룩을 이용해 개막식 공식 건배주로 쓰기 위한 전통주를 담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도지사가 다음 달 2일 도청 앞마당에서 민선 7기 취임식을 갖습니다. 취임식엔 도민의 소망을 쓸 수 있는 소망나무가 설치되며 내빈 초대 없이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이전보다 10배 많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출동대원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도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전주상공회의소가 도내 97개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전문 인력 부재와 4차 산업혁명 이해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플리마켓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판매 부스를 제공받아 상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으며 9월 군산 시간여행 축제 때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는 8월 5일로 예고된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 정동영, 유서명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해 도내 의원들 간의 경합이 예상됩니다. 이들 두 의원은 최고 득표자가 당대표, 2위에서 5위까지가 최고위원이라며 당 지도부의 전북목 확대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특정 상임위 편중 현상이 우려됩니다. 도의회 사무처가 도의원 당선자 39명의 선호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3분의 1이 넘는 11명이 행정자치위를 꼽았습니다. 이어 문화건설안전위 9명, 농산경제위에 7명이 희망한 반면 교육위는 3명, 환경복지위는 1명도 없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방파제 추락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군산 야미도에서 낚시를 하던 65살 김모 씨가 방파제 아래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